안녕하세요. 뻔뻔한 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가 기대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는 장중 4,100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 환율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게 지금 한국은행으로서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지금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환율 변동성이 1,430원. 이게 거의 이제 노멀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200억 불 정도를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28조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되죠. 어쨌거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유출이 되는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환율 변동성은 아마 1,400원 후반대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 자체가 많이 약세화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Trump's tariffs were supposed to strengthen dollar.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달러를 더 강력하게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the weakest it's been in 3 years. 3년간 가장 이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게 된다면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도 굉장히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죠. 수입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독일도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Süddeutsche Zeitung 역시 일면 기사로 Die Schokoflation, 그러니까 초콜릿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Die Menschen gern nach Schokolade, aber die Kakaobohnen werden immer teurer.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콜릿에 대한 어떤 갈망은 크지만 이 카카오 콩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명 뭐 초콜릿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생활 물가를 들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달러 부분이 굉장히 이 국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인덱스는 좀 전에 기사처럼 위키스트, 가장 약한 어떤 이 달러 인덱스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환율은 1,430원을 뚫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엔화도 같이 좀 약화되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도 지금 같이 동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한 이 불안감은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부동산 얘기 안 하고 환율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환율 아셔야죠. 왜?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달러는 올라가고 원화가 폭락해버리면 결국 강달러가 지속이 되는 건데, 집값 하락폭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기 상태에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 이 환율 추이만 보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율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집값 추이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동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지금 환율 변동성, 특별히 금융 그 지형도 변화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이 환율 변동성이 더욱더 자극받을 수 있다라는 또 워딩을 던지면서 굉장히 금융 지형도 상에서의 상당한 변화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워딩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패깅, 가치 연동 불일치가 될 수가 있고 금융 안정 위협할 수 있고요. 소비자 보호 공백 상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금산분리 원칙 훼손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통화 정책이 이제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4배가 이제 나가고 있다는 것도, 지금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추락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코인 시장까지 연동이 돼버리면 상당히 이 금융시장에, 특별히 자본시장에 굉장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이 환율 가치의 하락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래도 굉장한 선방을 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1조 이상을 사들였어요. 개인과 기관이 좀 많이 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외국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이 자체가 굉장한 청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뭐 기존에 묶여있는 건 황금성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뭐 끄집어내기는 힘든 거지만, 이 대기 자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관려 했던 자금들이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쪽에서의 규제로 인한 자금 경색은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경제 생태계에 의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말머리를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무려 6조 넘게 코스피를 지금 5개월째 폭풍 매수하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원화 약세로 인해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년 6개월 만에 지금 대탈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이후에는 집값을 정말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변동 요인,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대지형도 변화의 한 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고채 보십시오. 현저하게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국채 선물을 무려 12조 원 이상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다 팔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 이 하락에 대한 부담도 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자금을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건데, 10조 넘게 팔아치우면서 한국 국채 시장을 떠나가는 이유, 이거 결국 기승전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한은이 집값 변동성 때문에 기준금리 못 내려 동결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채를 외면하는 건 기준금리가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뭔가 자금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갇혀있는 느낌을 계속 주니까 국채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재정 확대 정책을 위해서 계속해서 국고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사줘야 되는 그 수요들이 좀 많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국채를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채를 찍으면 찍을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멍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 다카이치 세겐 세키오쿠 자이세, 결국 다카이치 정권이 적극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 부분을 굉장히 풍부하게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은은 지금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겠지만,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 재정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은 쪽의 기준금리가 지금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집값만 정상화가 되면 적극 재정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준금리 팍팍 내리면서.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가 좀 반대죠. 지금 그래도 이 부동산 부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뭐 30년 전에 다 덜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자금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스페이스가 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니케이가 뭐 어제 2.12%나 올랐어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0.5% 이제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그동안 올랐잖아, 그죠? 니케이가 그냥 후덜거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뭐 지지난주부터 그냥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또 올랐다는 얘기. 그러니까 4,100선을 찍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5,000피 가고요. 6,000피도 욕심낼 수 있다. 왜? 부동산만 확실하게 잡힌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못한다면 이거 조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 아무튼 뭐 미국이 엊그저께 기준금리 인하했었어도 하나는 어렵다. 왜? 서울 집값 둔화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가 11호 규제가 뭐 3중 규제가 나왔어도 뭐 언론에서나 또 여러 뭐 방송에서나 계속해서 뭐 집값 오른다. 그냥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그냥 상승세를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울 25개구 12개 지역 경기도가 강력한 토제로 묶인 것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확대 부분. 한은이 금융정책을 제대로 실행을 못해요.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때문에 다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도 더 커나갈 수 있어. 4,000에서 5,000, 5,000피 찍고 6,000피 찍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부동산 이 집값 자체가 지금 뚜렷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그런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가 있거든요. 21개고 서울은, 경기는 12개 지역 이렇게 이제 묶어놨는데, 이제 11월 3일 월요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이제 실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어찌 보면 플러스 알파 규제가 나온 거죠.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까지 플러스가 돼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를 했고,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단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뭐 이제 우회적으로 집값 띄우고 불법적으로 어떻게 뭐 아파트같이 들어올리는 그런 일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값이 말도 없이 뛰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1호 대책은 확실한 영향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덕방문 딱 열고 아파트값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정확하게 답 안 해줍니다. 그거 액면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고 단계에서 이게 가격이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성 손님이 아니라 그냥 안 사고 그냥 쇼핑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그걸 알려주겠습니까? 그대로 집주인들 원하는 대로 단가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그냥 그 가격 말해주지. 그래서 뭐 복덕방문 열고 들어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보면 다 뭐 안 뭐 안 내렸다는데 아유, 그렇게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과 전세가격지수 변동 부동산원에서 나왔죠. 0.50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0.23.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지금 훅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표 자체가. 그리고 전세가격지수 역시도 좀 약간 보합선에 머물러 있고, 이 지표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부동산원 지표가 조금 말이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 뭐 호가 위주로 이 공식 지표를 내는 바람에 지금 현실적인 지표와는 조금 이 시간차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 정도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상승률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죠? 실질적으로 한눈으로 보더라도 집값이 상당히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거래가상에서도 이번 주에 또 하나가 신기록을 세웠네요. 방배시티가 이번에 22일 날 거래가 26억 7천 떨어졌습니다. 한꺼번에 66%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뭐 특수관계, 뭐 거래니, 뭐 중요 거래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겠죠. 근데 1차 하락시, 그러니까 2022년에 딱 이랬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팍 떨어지는 강남권 아파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4억 5천, 신현대 11차, 10월 22일 거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남권에서 뭉텅이 30억에 가깝게 떨어지고 14억, 15억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이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송파구가 그냥 미친 듯이 지금 하락 거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파이가 그리 크진 않지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28일, 29일, 뭐 30일, 10월 말 거래죠. 대부분 1억 5천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1억 이상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억짜리, 뭐 43억짜리, 11억짜리, 뭐 천방지축으로 뭐 엄청나게 뭐 솟아올랐던 송파구 집값 떨어질 생각을 도저히 안 했잖아. 근데 후두두둑 이렇게 지금 빗방울이 슬슬 지금 떨어지고 있는 듯이 집값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송파구 보십시오. 송파구 지금 쭉 해서 지금 랠리를 이루면서 1억대 하락하는 거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강남권에서 가장 회전율이 높았고 그래도 입지가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이 정도 하락세를 기록한다는 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엄청난 가격 조정기가 올 거다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포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월 19일 2억 5천 성산시형,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역시도 2억 1천만 원 지금 하락했고, 그 다음 성동구 레미안 옥스리버젠 10월 19일 날 6억 하락했습니다. 20% 하락. 광진구 이스트폴 나왔네요. 이스트폴 10월 15일 날 4억 5천. 여기 뭐 한 30억 40억 간다고 뭐 난리가 난 곳 아니었습니까? 이거 분양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데 22억으로 떨어졌어. 33평이. 40억 간다며 언제 40억 갈 거야. 4억 5천 떨어졌는데. 이편한 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역시도 17억 20억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마성광이 확실하게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최고가 순위도 10월 달 들어서 70억, 50억, 40억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8월 달에 어떻습니까? 8월 달에. 8월 달 보시면 130억, 98억, 98억, 78억인데, 가장 4위를 찍었던 게 이제 최고가를 찍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지금 최고가에서도 격차를 보이는 가격 변동성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집주인들이 빨리 탈출구 열고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집값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대기 자금들 다 예금 빼서 증권계좌 만들고 있어요. 4,000p, 5,000p, 6,000p 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이제 동네 아줌마들도 증권계좌 열어서 내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볼까나? 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우회해서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청약통장 다 깨버리잖아. 왜? 무주택자도 이제 대출 어려워. 예?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6억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5억 이상은 뭐 2억밖에 못 받. 이게 6억에서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뭐 물론 무주택자는 어느 정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종전 LTV 적용 고스란히 받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뭐 무리하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집 살 필요 있나? 일단 금융시장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다음에 관망해서 뭐 구축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지점 내가 딱 잡아서
가장 현명한 그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6,000P도 가능하다. 역대급 불장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이 포모 현상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나만 주식 안 하면 바보 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외국 금융회사도 코스피 상승 여력 6,000P 갈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 2022년 그래프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성지가 될 가능성 높다. 그죠? 고스란히 올라쳤던 것이 그냥 수직으로 내리깔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떨어지겠어? 이게 이런 식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예상이 거의 그래도 95%는 맞았어요. 주식도 그렇고,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리게티 42에서 제가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 했는데, 밤새 이제 44 올랐죠. 그리고 실스크 6.8에서 7.41로 올랐습니다. 잠깐 어제 동영상 한번 되돌려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한 거는 조금 이렇게 빗나간 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11월, 12월 확실한 가격 조정기 겪게 될 거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어떤 마음 갖지 마시고,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라. 과연 11월, 12월에 부동산 시장,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빠지는지를 고스란히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점 이 기회.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거의 1, 2년간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올라쳤던 그런 어떤 상황들. 이제 이게 좀 정상화가 돼야지 결국 이제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경제 생태계가 부동산에 완전히 매몰돼 있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비정상적인 시장인데 이 밸런스가 좀 어느 정도 맞게 된다면 정말 코스피 6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값이 정상화돼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부담 없이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환율이 조금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이 환율 변동성 때문에 지금 국채시장 외국인 매도세가 더 거세지고, 이런 국채시장 부분은 우리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집값을 또 하방 압력으로 내리누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고요.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모저모 금융시장의 대변동성을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금융시장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고스란히 기승전 부동산 가격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